무엇이 운이 되고 무엇이 돈이 될까? 돌이켜보건대 사람만 한 것이 없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같은 조건 아래 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 태도가 바뀌고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 기분이 바뀌듯이 말이다. 실제로 유달리 인연운이 강한 사람이 존재한다.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는 도움의 손길로 앞으로 나아가는 행운아,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인복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마침 그날도 인복 좋은 그분과 그렇게 다시 재회할 수 있었다. 2012년 겨울, 대학에 재학 중이던 나는 강남권에 카페를 하나 차렸다.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돈을 잘 쓰고 싶었다. 처음 하는 사업치고는 매우 안정적이었다. 자릿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월 매출에 비례해 점차 학교에 출석하는 횟수가 줄었다. 이대로 매장을 하나 둘씩 점점 늘리다 보면 큰 돈을 만질 수 있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학교를 그만두고 진로를 바꿔볼까도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 떡하니 앞을 막아섰다. 교수님이셨다. 사업은 45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지금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지. 그래야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니? 아니요, 교수님, 저는 이미 마음 접었어요. PD는 25 넘으면 못해. 그러니 늦기 전에 돌아와. 저 마음 굳혔습니다.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겨우 한 걸음 내딛고 한 번만 믿고 다시 해보자. 하지만 고민은 해볼게요. 애매하게 대화를 끝낸 후에도 교수님은 매장을 찾아오셨다. 하지만 어린 제자의 쇠고집은 꺾일 줄을 몰랐다. 해마다 들려오는 방송사의 불합격 비보가 너는 PD가 될 운명이 아니야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만 같아서였다.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1000대 1이라는 언론고시 경쟁률마저 까마득한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총 3번을 찾아오셨다. 교수님의 방문이 2번에서 그쳤다면 나는 그대로 돈벌이에 올인했을 것이다. 지금이야 다시 없을 인생의 은인이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는 왜 끈질기게 설득하시는지 의아할 따름이었다. 방송국 입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왜 굳이 학교를 떠난 일개 학생을 찾으신 걸까 하고 말이다. 훗날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았다. 교수님, 그때 왜 저한테 학교로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궁금하니? 네, 왜 그 먼 데까지 오셔서 손을 내미셨나 싶어서요. 나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거든. 네? 인복이요? 바로 그날 인생의 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몹시도 흥미로웠다. 교수님은 자신이 걸어온 지난 수십 년의 길이 묘하게도 때가 되면 누군가 나타나 도움을 주는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일궈온 발전은 모조리 인복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다. 나는 시어머니 따라주지 않았는지 처음에는 지방에서 방송을 시작했어. 지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때도 서울에 있는 방송국은 아무도 갈 수 없었거든. 한 번쯤은 다양한 방송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늘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일하는 선배한테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잠깐 올라오라고 해서 그래서 왜 바쁜 사람을 부르나 싶어서 갔더니 글쎄 그곳이 예능국 경력직 PD 면접장이었던 거야. 그 길로 합격해서 서울로 올라와 일하게 됐어.
선배가 인생의 귀인이었던 거지. 하지만 공교롭게도 교수님의 기적 같은 인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믿고 따라주는 동료들과 출연진을 잘 만났지. 덕분에 손대는 예능 프로마다 대박이 났어. 그렇게 어느덧 나이가 훌쩍 들더구나. 보통 나이가 들면 PD들도 편성이 밀리면서 뒷방 신세가 되기 마련이거든. 인생의 전성기도 이제 끝났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때마침 누군가 대학교 교수직을 제안했어. 기적 같은 타이밍이었지. 그렇게 또다시 귀인이 내민 손을 잡았단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하나하나 열거하지 못할 뿐이지 살면서 내 힘으로 된 건 하나도 없었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한 발짝 나아가고 또 다른 손을 잡아 두 발짝 나아가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갔던 거야. 내 모든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 그게 저를 끌어주신 이유라고요? 생각해보니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교수님의 손을 잡아 이루었던 프로듀서의 꿈을 내려놓았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손을 내밀며 스카우트 제안을 해왔던 것이다. UPD 혹시 나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어요? 국내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든 TV조선 고위 간부로부터의 러브콜이었다. 그분은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히트메이커 프로듀서였다. 그런 높은 분이 정규 TV 프로그램 자리를 선뜻 제안하시다니 내게는 황금 같은 기회였다. 당시에는 SBS를 퇴사한 직후라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커다란 심적 부담으로 느껴졌고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한참 수입을 늘리는데 재미를 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갔다.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파격적인 조건 때문이었다. 나이가 곧 연차로 통하는 방송계에서 어린 프로듀서에게 전권을 일임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 전에 잠시 나는 아직 교수님에게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끌어주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이다. 입가를 지나 내려오는 굵은 법령 사이로 미소가 번졌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싹이 보이니까 손을 내밀기만 하면 잡을 것 같았거든. 나는 인복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운을 신뢰하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도움을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주어야 해. 그래야 좋은 운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랬다. 교수님은 차곡차곡 운을 쌓고 있었다. 이미 누군가의 도움으로 수차례 운이라는 것을 맛보았고 이를 통해 차도 사고 집도 사며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그 맛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일구고 남은 그 좋은 운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곳곳에 씨앗을 뿌려두었다. 열매가 열려서 돌아온다면 이 또한 감사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불쑥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도 않았다. 정확하게 그 손을 잡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 내밀었다. 베푸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논리가 철저하게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종의 확률 게임 같은 것이었다. 교수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잘 되었을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다시 끌어준 경험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교수님의 남은 손을 잡았던 사람이 다시 잘 되어 교수님을 끌어준 경험도 있었다. 결국 인생에서 귀인이 될 만한 사람은 내 밑에 있는 혹은 내 위에 있는 사람이다. 어쨌든 나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귀인이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돌아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다. 다만 쓰고 남은 운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여기저기 씨앗처럼 심어둘 뿐이다. 그럼 언젠가는 돌아오게 된다. 인생이란 누군가의 도움이나 손길 없이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운을 수확한다.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행운과 불운, 그 어디쯤에서 손을 잡거나 손을 내어줄 순간을 대비하면서 말이다. 그들에게 사람은 곧 돈이자 열매다. 인생의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 부자들도 아무나 사귀지 않는다.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도 철저하게 사람을 가린다. 사람이 운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잘 알고 있어서다. 최근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주파수 동영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1초 동안 진동하는 전파나 음파 횟수처럼 사람에게도 고유한 주파수가 흐른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는 낮은 주파수가 흐르고 마음이 흥분할 때는 높은 주파수가 흐른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의 영향을 일정 분량 받을 수밖에 없다. 연인이나 부부,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친구 관계까지 말이다. 따라서 귀인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은 운은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다. 또 개인의 삶 역시도 크게 달라진다. 참고로 귀인을 찾는 방법은 생각 외로 간단하다. 함께 밥을 먹어보는 것이다. 운의 세계에서는 밥을 먹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옛날에는 음식이 귀했던 시절이라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시급한 화두였다. 명리학에서도 먹을 복, 식복이 있다는 것은 곧 부와 풍요를 상징했다. 따라서 상대와 밥을 먹는 행위는 귀한 복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기운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입맛이 돌고 기운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과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기운이 내려간다. 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 내내 불편한 사람이 있다. 이처럼 상대에게 오는 기운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밥을 먹는 순간인 것이다. 그러니 귀인을 파악하고 싶다면 일단 만나서 밥부터 먹어라. 언제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우리가 비즈니스 미팅이나 소개팅을 앞둔 순간에 밥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안녕하세요, 인생닥터입니다. 오늘은 운심리학자 유민지가 쓴 운의 심리학에 있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인복이 있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인복이 없는 편인가요? 크게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은 혼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것이든 간접적인 것이든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네 인생에서 인복은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몇 번은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도 귀인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귀인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귀인이었음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작은 친절이나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인연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의 씨앗들을 널리 퍼뜨릴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 이렇게 뿌린 씨앗들을 반드시 수확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으신 당신에게 좋은 인복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